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변화 내용을 알고 싶어요.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Q&A 특강 최양진의 똑똑똑 윤리와 사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죠. 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빠졌나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교육과정이 변화되면 기대심리가 생기죠. 왜? 들어온 게 적고 그렇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적고 빠진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우리 윤리와 사상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봐 드릴게요. 일단 교육과정이 변화가 됐다면요, 이 변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공부는 정말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는 어때요?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공부한 만큼의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그 친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렇죠. 정답이에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고 어떤 부분이 많이 빠졌는지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 A와, 그렇지 않고 처음서부터 무작정 공부만을 위한 공부의 시간 또는 학습 양만을 위한 공부를 하는 친구 B, 과연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떨까요?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끄떡이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도 이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보는 정확한 눈을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데, 먼저 동량윤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량윤리는 여러분들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따로 더 추가된 내용도 특별히 없고요. 빠져나간 내용도 특별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그런 어떤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특별히 뭡니까?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뭐다? 동량윤리 부분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다? 동량윤리라는 거죠. 그럼 서양윤리. 서양윤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제가 기분 좋다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못 들어본 친구들은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보통 3명의 기둥이 되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오컴인데 그중에 오컴이라는 큰 기둥 중에 한 명이 빠져버렸어요. 좋죠. 여러분들 빠졌다 그러면 그냥 솔깃해지거든요, 귀가.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어때요? 근대 이성주의, 라이프니츠라는 또 사상가가 있거든요. 사실 이성주의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사상가 숫자가 줄면 줄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상가들이거든요, 이성주의 사상가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던 사상가가 한 명 빠졌어요. 이제 지금 교육과정 바뀐 걸로는 여러분들 칸트주의라고 나오잖아요. 원래는 그걸 독일 이상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이상주의라고 얘기하면 칸트하고 헤겔이 나왔거든요. 헤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오싹오싹해지는 사상가죠. 변증법은 기본 깔고 가는 거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헤겔. 그쵸? 예. 그래서 뭐 절대정신 얘기 나오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가 헤겔이 또 어때요? 서양윤리에서 교육과정 변화로 인해서 뭡니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서양윤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변화는 아주 기분 좋은 변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 사회사상 부분은 어떨까요? 사회사상. 그렇죠. 사회사상은 정말 여러분들 어때요? 부담스러운 변화입니다. 왜? 그만큼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된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사상가가
추가되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대답해드리기 곤란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사회사상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사상가가 추가됐다라기보다는 어때요? 새로운 주제 자체가 뭡니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주제가 추가됐다라는 건 거기에 해당되는 사상가들이 기본 3명, 5명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추가된 부분이 바로 사회사상 파트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와 윤리, 그쵸? 예, 국가와 윤리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4명. 그쵸? 예, 그 다음 어때요? 사회정의. 사회정의라 그러면 원래 롤스라는 사상가는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 또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물론 롤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회정의에. 거기에 누굽니까? 노직이라는 사상가하고 왈처라는 사상가까지 뭡니까? 추가가 돼서 이건 단순히 사상가가 추가됐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사회사상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주제 2개가 뭐했다? 그렇죠. 추가됐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가시적인 변화 말고 또 다른 변화가 있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이는 변화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변화를 잡아라. 이거 뭐예요? 진짜 무서운 적은요,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무서운 변화는 그냥 뭐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가시적인 변화는 우리가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변화는 뭐다? 보이지 않는 변화. 그럼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나타났어요? 예,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 윤리라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오콤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거기서 누가 빠졌어요? 오콤이 빠졌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 그리스도교 윤리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글쎄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만 갖고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단선적으로만 출제될까요? 이렇게 되면 출제의 변수가 굉장히 뭐해진다? 다양해지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키르케고르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퀴나스하고 스피노자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다양한 변수의 회오리 속으로 뭐가 출제의 경향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육과정 변화 전과 변화 이후에 똑같아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뭘까요? 그렇죠. 덕윤리에 배치해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교육과정 변화를 하면서 어디로? 그렇죠. 플라톤과 같이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바로 뭐와 뭐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출제의 경향이나 패턴이 뭐할까? 변하겠죠. 이게 바로 뭐다? 보이지 않는 변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친구, 이걸 잡을 수 있는 친구가 1등급을 잡을 수 있는 친구라는 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한진이었어요.